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 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짱 중요한 내신 수학상 유형 5번째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는 매우 중요하죠. 그쵸? 그러니까 시험에도 항상 나오고 또 어렵게도 출제도 되기도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연계성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사이의 관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인수분해는 가장 기본적인 연산 도구로 이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만 뒤에서 함수나 방정식, 부등식에서 좀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으니까 좀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 유형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그 범위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유형서들의 형태만을 충분히 연습하더라도 시험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출문제 맛보기와 예상문제 맛보기를 볼 건데요. 이제 첫 번째 1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다항식이 주어져 있어. 2차 다항식이죠. 개수가 정수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도록 하는 100보다 작은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2차식이 있는데 그걸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되게 하려면 저 n은 어떤 값이 와야 되냐, 정수가 되려면 어떤 값이 와야 되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선생님 예를 들어서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보세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4x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려면 여기에 뭐가 오면 좋을까요? 마이너스 12?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6, 2가 4 차이 나니까. 그럼 이때 이 값은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 이때 이 식이 갖는 특징이 뭘까를 보기 위해서 판별식에 한번 넣어본 거야. 자, 그러면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12 이렇게 되니까 얘가 16 이렇게 돼서 4의 제곱인 어떤 제곱수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냥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냥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럼 얘가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4고 x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이 식도 x에 대한 2차적인 관계식으로 두 개의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되지요. 자, 그러면 이때 이 녀석도 똑같이 판별식에 한번 넣어본 거야. 4분의 d. 그럼 b 다시의 제곱 1 마이너스 ac 8 이렇게 되니까 얘도 결국 9. 그래서 뭐야?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그럼 결론은 뭘까? 어떤 2차식이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개수가 정수일 때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때 특징이 뭐다라고 하면 판별식이 항상 어떤 녀석의 제곱인 형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으로 얘기하면 제곱 거듭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 것이고 숫자로 얘기하면 제곱수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이것도 너무나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죠.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n이 개수가 정수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고 하면 주어진 식의 판별식이 b 다시의 제곱 4 마이너스 ac n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어떤 수의 제곱인 수가 와야 되고 그때 그 n은 100보다 작은 게 몇 개냐라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죠? 지금 n은 자연수니까 1, 2, 3, 4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4 더하기 n은 최소 5 이상의 제곱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1의 제곱, 2의 제곱. 근데 안 되니까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5의 제곱 25, 36, 그 다음에 49, 64, 그 다음에 81, 10의 제곱 100 이렇게 오는 거죠. 11의 제곱 121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n은 10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4 더하기 n이 9가 되면 n은 5가 되고 뭐 4 더하기 n이 16이면 n은 12 이런 식으로 n 값을 계산할 수 있죠. 근데 4 더하기 n이 121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을 넘어버리니까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제곱수가 되도록 하는 100보다 작은 자연수 n의 개수는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가 된다 라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일일이 구하셔도 돼요. 사실은 셈이 빠른 친구들은 직접 계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100보다 작은, 150보다 작은 이렇게 수의 범위가 점점 확장되면 사실 직접 계산하는데 시간적인 소요가 좀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형태를 기억하고 푸시는 것도 연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해 가셨나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교과서에서 이 정도는 기본 예제 문제로 등장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풀어보진 않을 거고요. 요거를 살짝 바꾼 15번을 한번 볼게요. 자, 14번과 15번의 차이는 14번은 식을 완벽하게 주고 인수분해를 순수하게 물어본 것이고 15번은 플러스 K가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 플러스 K가 있죠. 얘가 X에 대한 2차식의 완전 제곱꼴로 인수분해 되려면 K의 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풀이 과정은 동일합니다. K가 있건 없건. 근데 2차식의 완전 제곱꼴이니까 자, 얘는 전개하면 분명 X 4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어떤 2차식의 완전 제곱꼴 그러면 X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런 형태로 만들려면 K가 얼마인지를 물어본 겁니다. 자, 식을 전개해 볼 건데 항이 4개인 인수의 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인수를 4개를 어떻게 할까요? 2개, 2개로 볼 건데 한꺼번에 보는 게 아니고 규칙성을 보려면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4를 전개하면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전개하면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이렇게 되고 뒤에 플러스 k 이렇게 된 겁니다. 나타났죠? 공통 부분. 자, 공통 부분이 나타나면 이 값을 a로 치환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전개하면 a 제곱 플러스 얼마가 돼요? 10a가 되고 6, 4, 24 플러스 k가 됩니다. 자, a 자체가 2차식이니까 지금 이런 형태가 되려면 이 자체가 뭐가 돼야 돼?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얘가 25가 돼서 이 값이 a 플러스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야만 a가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문제에서 x에 대한 2차식의 완전 제곱꼴로 인수분해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찾는 k는 24 플러스 k가 25가 돼야 되므로 k는 얼마가 된다? 1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좀 전에 봤던 14번보다는 확실히 15번 같은 형태로 연습을 해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16번은 이제 고차식의 인수분해에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녀석인데 복 2차식입니다. 복 2차식. 복 2차식이 뭐죠? 4차식이 있을 때 어떤 4차식이 이렇게 있는 거야.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3제곱 cx의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 이렇게 4차식이 있는데 이때 홀수차항들의 값이 없을 때 즉 짝수차항과 상수항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4차식을 우리가 복 2차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왜 복 2차식이냐면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얘가 at의 제곱 플러스 ct 플러스 2라는 4차식인데 치환하면 2차식의 형태가 나오니까 이것을 우리가 복 2차식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 얘는 인수분해 되면 직접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요.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어떤 녀석의 제곱 마이너스 어떤 녀석의 제곱인 합차공식의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문제에서 x의 4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6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완전 제곱식 이런 형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t제곱하고 플러스 16을 가지고 만들고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필요하지? 8t가 필요하죠. 자, 플러스 4t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8t라면 뒤에 플러스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4t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값은 t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t가 되고 이제 t 자리에 다시 x제곱을 이렇게 다시 대입하게 되면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형태인 합차공식이 된 거예요. x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은 전체 2x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이거로 인수분해 되니까 보기 좋게 차수에 맞춰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다 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문제에서는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cx 플러스 d와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a는 얼마예요? 2, b는 4, c는 2, d는 4 이렇게 돼서 a, b, c, d를 다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12다 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복 2차 식입니다. 자, 이게 단독으로 출제된다고 하면 사실은 배점은 좀 낮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연산을 하다 보면 이런 형태를 자주 접하게 돼서 이 보기차식은 직접 인수분해 되는 경우보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돼서 이렇게 풀이하는 것들이 훨씬 많아서 사실은 조립제법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풀이법을 약간 기억하시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제 17번을 보면 A, B가 등장하는 형태의 인수분해입니다. 자, 이거는 뒤에서 A, B, C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게 또 있죠. 그거에서 이제 한번 볼 거고, 자, 18번을 볼게요. 자, 18번을 봤더니 이제 인수분해했더니 뭐 이렇게 되었다 라고 했을 때 A, B, C, D의 값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껴맞춰 가지고 A, B, C, D를 직접 계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해도 되죠. 지금 A가 1이라는 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전개해서 얘와 같다 해서 개수 비교하셔도 되고요. 뭐 A, B, X, Y다 적당한 값을 넣어서 수치 대입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목적은 주어진 이 식을 인수분해해서 저 형태를 만드는 데 있으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X가 있고 Y가 있는데 자, X를 기준으로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x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플러스 뭐가 되냐면 4x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3y의 x 이렇게 쓸 거고요. 플러스 이제 x가 없는 애들 2x제곱 마이너스 5y 플러스 3 이렇게 있어요. 2y의 제곱. 그럼 이 값이 또 2y 이렇게 y 이렇게 돼서 3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하면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이거 두 개, 얘를 만약에 알파라고 놓을게. 얘를 베타라고 놓으면 이거 두 개 더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지금 얼마냐면 3y 마이너스 4입니다. 자, 3y 마이너스 4 뭐가 돼요? 얘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식을 보면 알파 베타로 놓고 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뭐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알파 베타만 대입해 보면 자, 전체 마이너스니까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봅시다. 얘가 뭐랑 같대? ax 마이너스 y 플러스 b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얘가 ax 마이너스 y 플러스 b가 될 것이고요. 얘가 x 마이너스 cy 마이너스 d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c가 2가 되고요. 그 다음 d는 마이너스 3. 자, 여기서 써볼까요? c가 2고요. D는 마이너스 3이고 자 A는 1이었고 B도 1입니다. 자,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뭐가 돼요?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직접 나누는 거죠. 문자로 주어졌을 때 직접 나누는 거예요. 학생들이 인수분해하면서 처음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기억합시다. 치환을 하면 간단해질 것이고요. 개수가 1일 때 어떤 식을 인수분해할 때 특징은 상수항의 어떤 두 수의 곱이오고 x 앞의 개수가 두 수의 합의 부호가 반대인 관계를 갖습니다. 그렇죠? 이런 특징을 잘 기억하시고 적당히 치환을 잘 하신다면 이 문제는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 자, 이거 19번 문제는 뭐 곱셈 공식 할 때도 많이 언급했으니까 크게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자, 이제 20번 문제입니다. 아까 앞에서 A, B 두 개가 나온 것이었는데 이제 20번에서는 A, B, C 이렇게 세 개로 등장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식을 전개할 때 잘 보세요. A가 나오고 자, 이 식을 선생님이 그냥 전개해 볼게요, 일단. 자, A, C 세제곱 더하기 B, C의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 B, C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식이 있다고 치자.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제 이걸 정리해야 되잖아.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문자는 3개 나옵니다. 자, A가 나오는데 A는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1차, 2차. A는 2차가 답니다. C를 봅시다. C는 3차죠. 2차도 있고요. 그러니까 C의 최고차항은 3차입니다. 자, B는 1차가 있고요. 2차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한 문자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할 건데 A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까? B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까? C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까? 만약에 C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C는 3차항이니까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렇게 4개의 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A나 B는 2차식인 2차항이니까 2차, 1차 상수 그러니까 항이 3개밖에 안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가 여러 개 나타날 때는 차수가 낮은 문자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시면 식이 간단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A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A 제곱항 여기 있고요. A 제곱항 여기 있으니까 얘를 A 제곱으로 묶으면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의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벌써 스토리가 B 플러스 C, B 마이너스 C가 뭐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항 AC 세제곱 있고요. 마이너스 ABC 제곱 있고 이렇게 2개가 있죠. 됐나요? 그럼 여기서 AC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써봅시다. 여기다 A 이렇게 쓰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는 C 세제곱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B, C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C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A가 없는 항이 BC의 세제곱 마이너스 B제곱 C제곱 이렇게 A가 없는 항 이렇게 식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식을 정리를 좀 드렸죠. 자, 요거를 우리가 다시 뜯어보면 C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뭐가 있어? C 마이너스 B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 지금 B 마이너스 C가 보이시나요? 그럼 이 값을 우리가 이렇게 씁시다. 마이너스 C 제곱으로 끄집어내서 얘를 마이너스 C 플러스 B 즉 B 마이너스 C의 A 이렇게 정리할 것이고요. 자, BC, BC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도 B, C 제곱이 공통이니까 끄집어내면 C 마이너스 B가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끄집어내서 B 마이너스 C 이렇게 쓰시면 이제 문제 조건에 맞게 되겠죠. 보이시나요? 자, 얘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B제곱 C제곱 얘가 되고요. 얘를 전개하면 플러스 BC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거는 B 마이너스 C, B 플러스 C의 A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자, 뭐가 공통이에요? B 마이너스 C가 공통입니다. 자, 그래서 B 마이너스 C로 주어진 식을 묶으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죠. B 플러스 C의 A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C 제곱의 A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B C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딱 보면 이게 뭐야? 얘도 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잘 모르시면 이걸 또 전개해 볼게요. A의 제곱 B 그리고 A의 제곱 C 이렇게 되고 그렇죠? 마이너스 C 제곱 뭐 이렇게 전개해서 다시 정리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A로 정리할 거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봤을 때 B 플러스 C가 나타날지를 보세요. 자, 여기 C제곱, C제곱 이렇게 있으면 여기 C제곱하고 C제곱 빼면 A, B가 있으니까 B 플러스 C가 안 나타나죠. 그러면 이걸 전개해서 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놓고 요거를 봅시다. 또 항을 보면 A제곱, A는 제곱, C도 제곱이죠. 근데 B는 1차잖아. 그럼 또 B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거야. 자, B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를 B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항이 있고요. B가 없는 애들 보면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C제곱 A제곱이니까 AC로 묶으면 뭐가 될까요? A 마이너스 C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이 안에가 또 A 마이너스 C로 묶으면 A 마이너스 C로 묶으면 얘는 이제 뭐가 된다? B의 A 플러스 C가 될 거고 플러스 AC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B 마이너스 C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써보면 B 마이너스 C고요. A 마이너스 C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전개하면 AB
BC, CA. 그래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됩니다. 자, 되셨죠? 자, 이 우리가 보통 쓸 때 A, B, C 순으로 쓰니까 이 A-C를 C-A로 바꾸고 앞에 마이너스를 빼주시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인수들이 뭐 있을까요? B-C가 있고요. C-A가 있고요.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B-C가 있고요. 그리고 C-A가 있고요. AB, BC, CA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남는데 자, C-A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마이너스가 다시 들어오면 뭐가 돼요? A-C가 되니까 얘도 인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번도 인수가 되는 거니까 아닌 것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연습할 때 형태는 여기서 정리가 되면서 인수분해가 끝났어. 근데 이 안에 걸 다시 전개한 형태에서 또 인수분해를 하는 똑같은 과정이 2번 반복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21번을 볼게요. 자, 21번 어떤 삼각형이냐?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교과서 유형 문제입니다. 자, 이건 넘어갈게요. 자, 이제 22번 볼게요. 자, 인수분해의 활용입니다. 인수분해의 활용이고요. 이제 이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뭐 시간이 있고 이게 만약에 우스갯소리로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자,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를 고민을 했는데 답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 계산해서 맞춰야 되겠죠? 그런 의지가 있어야만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근데 우리는 연습이니까 그렇게 풀면 큰일 나요. 자, 2017이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17이 계속해서 나타나면 얘를 어떻게 하죠? 치환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2017을 X로 놓을 겁니다. 그러면 분자는 이렇게 돼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분자는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이게 분수니까 약분이 되면서 간단하게 정리해야 우리가 찾는 의도와 맞겠죠. 그러면 분자가 차수가 높으니까 일단 이 분자를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자,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2. 조립제법 할 건데 개수의 합이 지금 0이니까 1로 되겠죠? 그럼 1, 1은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2가 될 거고 그 다음 2가 돼서 0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잘못했죠. 왜 그렇죠? 3차 항을 빼먹었습니다. 자, 방심하면 이렇게 돼요. 자, 3차 항의 개수가 0이고요. 마이너스 2고 3이고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럼 1, 1은 1. 그래서 1이 됐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고요. 2가 되고 2가 돼서 0 나누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자, 1, 1, 마이너스 1, 2. 1, 1,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이거 분자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분모는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소거가 되니까 얘는 x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x가 2017이니까 이 값은 2016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해 가시나요? 2016년도에 출제됐거나 2017년도에 출제됐겠죠? 보통 이제 그 해 연도의 숫자를 넣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021이나 2022로 바꿔서 숫자를 출제하겠죠. 그래도 풀이는 달라지지 않고 그냥 답은 이거랑 똑같이 나오겠죠. 개수값이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x가 2020이면 얘는 2019가 될 것이고 답은 2021이면 2020이 되는 이런 숫자를 이용한 규칙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나요? 자, 이제 숫자 가지고 하는 거 하나 더 해봅시다. 루트. 자, 얘는 사실 숫자가 작아서 직접 해도 돼요. 그쵸? 직접 해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연습이니까 이제 치환, 문자로 치환해서 할 건데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치환을 할 때 모든 걸 다 문자로 치환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얘를 x라고 놨다고 해서 얘도 x로 놓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지금 치환하는 목적은 이 고배 관계에서 어떤 관계성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환을 하는 거지 더하기 빼기에도 똑같은 수를 놓으면
이건 전부 문자로만 구성되는 형태가 돼서 값에 오류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제 치환을 할 건데 12를 x로 놓고 x 플러스 2, x 플러스 4, x 플러스 8 이렇게 놓으셔도 됩니다. 얘를 x로 놓고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x를 16으로 놓을 거예요. 그러면 루트의 12는 뭐가 될까요? x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14는 x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16은 x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2 하고 여기서 더하기 x 하시면 안 돼요. 16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전개하는 거죠. 자, 전개할 때 4개니까 2개씩 묶는데 자, 요렇게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6x x 플러스 2 아무 관계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묶으면 좋을까요? 요렇게 둘이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자, 요렇게 2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요렇게 2개를 먼저 묶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둘 계산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플러스 16의 루트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a라고 치환하면 이제 식이 되게 심플하게 나와요. 어떻게 되냐면 루트에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뭐가 됐죠? 완전 제곱식이 됐습니다. 루트에 a 플러스 4의 마이너스죠. a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돼요. 자, 제곱과 루트가 없어지니까 절대값 a 마이너스 4가 됐을 것이고 그렇죠? a는 얼마였다? 16이었으니까 16 마이너스 4의 제곱의 값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a 마이너스 4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잘 봐. 선생님 잘못 얘기했네. a가 16이 아니고 x가 16이죠. a는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다 넣어볼까요? x가 16이니까 절대값 16의 제곱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16은 2의 8제곱이니까 256이고요. 256 마이너스 36을 했기 때문에 이 값은 220이다 라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직접 계산해도 사실은 수의 범위가 작아서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숫자의 활용이었고요. 자, 똑같은 문제를 이제 도형에서의 활용으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곱셈 공식에서도 이 형태는 많이 나왔는데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볼게요. 24번을 보면 그림과 같이 높이가 x 플러스 2고 부피가 이거인 직육면체 A, B, C, D가 있다. 모든 모서리가 1차항의 개수가 1인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날 때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높이만 알려줬고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를 x 플러스 p라고 하고 세로의 길이를 x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이 세 개를 곱했을 때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x의 세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6인 직육면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써볼게요. 그러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6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x 플러스 p, x 플러스 q, x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근데 x에다가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 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인수 정리가 된 거죠. 그 말은 좌변과 우변은 같은 식이니까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이 우변은 0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면 2a가 마이너스 14니까 a는 마이너스 7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끝이 아니죠. a 구하는 게 아니고요. 뭘 구하는 거야? 이 pq를 구해서 이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계산해야 됩니다. 자, a가 마이너스 7이면 이제 여기다가 조립제법을 해볼 거예요. a가 마이너스 7입니다. 그러면 3차항의 개수, 2차항 없고요. 그 다음에 1차항이 마이너스 7이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6입니다. 지금 x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졌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으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2, 4가 돼서 마이너스 3이 되니까 6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거 그냥 하는 김에 합시다. 얘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2 되고 마이너스 3이 돼서 3 그래서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x 플러스 2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 하나 있고
x 마이너스 3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가 바로 가로 세로 높이 2가 되는 거죠. 그럼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은 가로가 4개, 세로가 4개, 높이가 4개니까 이거 곱하기 4, 이거 곱하기 4, 이거 곱하기 4니까 얘네 3개 더해서 3개 더하면 3x가 되는데 거기다 곱하기 4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12x다 라고 해서 정답은 이제 교재에는 얘는 주관식인데 교재에는 객관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12x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출 문제였고요. 이제 예상 문제에서는 이제 한 문제 정도 얘기할 건데 어떤 거냐면 이제 앞에서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 자, 이 문제를 봤을 때 이제 이건 곱셈 공식에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풀 거냐면 잘 보세요. 세 양수 A, B, C 그랬어요. A가 양수고 B가 양수고 C가 양수일 때 이 관계를 만족한다 그랬어요. 뭐가 떠올라야 되죠?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할 때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삼각형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이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지금 A가 양수고 이런 관계가 성립하니까 얘는 결론이 뭐예요? A가 B가 C와 같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전 강의의 곱셈 공식을 보시거나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보시면 왜 이게 이렇게 나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본 강의를 충실히 이해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알고 계시겠죠? 자, 그러니까 A와 B와 C가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A분의 B 플러스 C인데 B에다가 A를 넣고 C에다가도 A를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 B분의 C 플러스 A인데 C 대신에 B 더하기 B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C분의 A 더하기 B를 C 더하기 C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은 2니까 얘는 6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기억합시다. 정삼각형을 나타내는 공식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형태로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거의 외운 거죠. 하도 많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수분해 관련해서 기출과 예상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기본적인 형태에 충실해서 하셔야 됩니다. 인수분해는 변형도 쉽고요. 한번 문제를 풀다가 잘 안 풀리기 시작하면 좀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교과서 기본 형태나 다양한 유형서들을 통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만 제한된 시간 안에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복소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